오늘은 늘 하던 명탐정 코난의 등장인물이 아닌 제가 지금 10년 넘게 보고 있는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비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비는 사막의 나라 알라바스타라는 왕국의 왕녀입니다. 현재 알라바스타는 네펠타리 코브라라는 국왕이 통치 중이고 그 국왕의 딸이 비비인 것입니다. 알라바스타는 코브라의 통치하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바로크 워크스라는 현상금 사냥꾼 집단이 나라에 잠입을 하였고 그 단체의 대장인 크로커다일이라는 남자는 이 왕국을 집어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이런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고 호위 대장인 이가람이라는 남자와 함께 바로크 워크스 회사 내부로 잠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잠입에 성공한 비비와 이가람은 미스 웬즈데이라는 이름과 미스터 에잇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미스 웬즈데이는 미스터 나인이라는 남자와 파트너를 이뤄서 위대한 항구 앞에 있는 거대한 고래 라분을 없애고 그 고기를 얻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분의 몸속에 침입해서 대포를 쏘려고 하는데 때마침 고래 몸속에 있던 착하지만 모자란 탄성 있는 탄화수소 중합체 인간에게 핵꿀밤 맞고 저지당합니다. 미스 웬즈데이는 이걸 더 맞았다간 뇌세포가 전멸해서 기본적인 사치견선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판단하여 튀어버립니다. 하지만 튀던 과정에서 위대한 항로를 항해하기 위한 필수품 기록지침이라는 나침반을 흘리고 가게 됩니다. 웬즈데이는 나침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별 수 없이 미스터 나인과 함께 루피배에 가서 배 좀 얻어타게 해달라고 빕니다. 방금까지 고래고기 먹으려고 했던 쓰레기들을 태워줄 리가 없고 병신같이 태워줍니다. 오문은 탄성이 있을 뿐 지능은 없습니다. 루피 일행 덕분에 웬즈데이는 그들의 아지트인 위스키파크 근처에 도착했고 근처에 나오자 미스터 나인과 웬즈데이는 배에서 내려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위스키파크는 해적들을 환대하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루피 일행은 미친듯이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놈들 다 술 마시는데 전부 미성년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면 가게 영업정지 각이네요. 아무튼 다들 오랜만에 잔치를 벌인 덕분에 기분 좋게 잠에 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상금 사냥꾼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고 이 현상금 사냥꾼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바로크 워크스라는 회사였습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루피 일당을 잡아서 족치려고 했고 밤잠이 없는 조로가 그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겁나 싸우다가 웬즈데이가 유혹의 춤이란 것을 춥니다. 이거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되게 어린 상태였지만 기분이 이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 커서 보니까 비비 같은 여자친구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위스키파크에 있는 현상금 사냥꾼들은 조간지한테 전부 개털렸고 이걸 예상했는지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가 옵니다. 간부는 놀랍게도 웬즈데이가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인 걸 알고 있었고 호위 대장인 이가람의 정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좆됐음을 감지한 호위 대장은 때마침 깨어있던 남이랑 딜해가지고 비비를 구해주는 것을 약속받습니다. 패기가 없던 시절 고무인 루피에게 타격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해적단 내 서열 1위 나미는 조로와 루피를 패가지고 이 계약사항에 대해 설득을 완료합니다. 사실 비비는 루피 배에 얻어타긴 했지만 루피 해적단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라바스타를 침공한 크로커다일도 해적이고 루피 역시 해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며 전사의 긍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폭설이 내리는 산 꼭대기에 맨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이 해적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비는 루피 일행에게 지금 알라바스타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라바스타 왕국에는 다른 지역의 비구름을 땡겨 쓰는 댄스 파우더를 국왕이 쓰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와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비비는 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면서 반란군을 설득할 거라고 합니다. 아주 예쁜데 착하기까지 한 완벽한 왕녀입니다. 근데 작중 나이가 16살이니까 더 이상 주접떨며 큰일 날 것 같으니 참겠습니다. 루피 일행은 항해를 하다가 미스터2라는 남자와 마주하게 되고 루피는 개그 캐릭을 선호해서 미스터2와 친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2의 얼굴을 복사하는 능력을 알게 되고 잘못하면 전마한테 속아가지고 쥐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목에 붕대를 감고 붕대하는 동료의 표식을 함으로써 미스터2의 능력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동료의 표식을 한 뒤 비비는 흐뭇한 미소를 짓네요. 드디어 알라바스타에 도착을 했고 비비와 함께 알라바스타의 왕궁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왕궁으로 가면서 비비는 좀 예민했는지 루피가 좀 팩트로 살짝 때려줬더니 급발진하면서 루피를 개패기 시작합니다. 루피는 처맞다가 더 이상 맞으면 의식을 잃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더 안 맞으려면 감정을 건드려줘야겠다고 판단하여 이 목숨만 걸지 말고 우리 목숨도 걸라는 명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비비는 준나 패다가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신나가지고 패다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정상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비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사람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어떻게든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빠르게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크로커다일의 개입으로 큰일 날 뻔한 게 여러 번 있었지만 루피의 희생과 쌍디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왕궁 앞에 도착을 했고 루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왕궁에는 크로커다일이 있었고 크로커다일은 비비에게 넌 나라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이 알라바스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을 숨겨놨다며 찾아보란 말을 합니다. 근데 크로커다일이 보통 오른손으로 상대 목을 잡으면 망설임 없이 몸에 있는 수분을 빼버리는데 비비는 수분을 안 빼줘요. 크로커다일 이 새끼 예쁜 건 아는 것 같습니다. 비비가 절망하는 순간 하늘에서 루피가 날아왔고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상대하는 사이 비비는 크로커다일이 숨겨놨다고 하는 폭탄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루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끝내 폭탄을 숨겨놓은 시계탑 꼭대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단 한 번도 공격에 성공한 적 없는 공작 슬래시를 처음으로 성공해서 그곳에 있는 미스터 세븐과 개굴소녀를 무찌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폭탄은 시한폭탄이었고 조만간 터지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시계탑 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루피 동료들한테 알려줘요. 대충 14층 높이에 주변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정확한 전달을 한 걸 보면 비비는 어릴 적부터 발성 연습을 오지게 한 걸로 추정됩니다. 음식점 가서 주문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하겠네요. 폭탄은 왕가를 멸하는 존재인 페루 덕분에 처리를 하게 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비비는 조기교육으로 다져진 발성으로 사람들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어그로 끄는 방법은 조기교육을 못 받은 것 같네요. 그때 어그로장인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승천시킴으로써 대신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덕분에 비비의 목소리는 광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닿았고 때마침 3년 동안 기다렸던 비가 오게 됩니다. 비가 내림으로써 알라바스타의 전쟁은 멈췄고 나라를 구한 루피 일행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잠시. 루피를 잡기 위해 해군들이 오게 됐고 루피는 떠나게 됩니다. 루피는
비비에게 우리랑 동료가 되고 싶다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장소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비비는 밤새 고민을 했고 너무 함께 가고 싶었지만 루피 일행을 좋아하는 만큼 알라바스타도 사랑해서 나라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 국민들을 향해 어떤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모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바다를 건너며 절망을 확인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나라 밖에서 본 바다는 너무나도 컸고 거기 있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명체들, 꿈만 같은 풍경들. 파도가 연주하는 음악은 때로는 고요하게 작은 고민들을 어루만져주듯이 부드럽게 흘렀고 때로는 강렬하게 나약한 제 마음을 비웃듯이 출렁댔습니다.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을 만났습니다. 그 배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저 빛이 보이지 않니? 어둠 속에서도 결코 진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비한 그 배는 춤을 추듯 거센 파도를 넘어갔습니다.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하지만 뱃머리는 똑바로. 세찬 역풍이 불어온다고 해도 그 배는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봐라! 저기 빛이 있다! 역사는 결국 이것을 환상이었다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실은 나 작별 인사하러 왔어. 너희들하고 함께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고맙단 말 하려고 온 거야. 모험을 계속하고도 싶지만 난 내 조국 알라바스타를 아주 많이 사랑해. 그래서 함께 갈 수가 없어. 알았어. 나는 이곳에 남기로 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도 날 동료라고 불러줄 거니. 비비는 다시 한번 본인을 만날 때 동료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루피의 적단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왼팔의 이 표시가 동료라는 징표야. 이 와중에 초파 개 귀엽네요. 이 이후로 비비는 신문으로 루피의 소식을 전달받으며 출연을 안 하다가 레벨리라는 모든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편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피가 구해줬던 여러 왕녀들과 친목도 쌓습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의 진정한 흑막으로 추정되는 이미라는 존재가 비비의 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쩌면 비비가 한 번 더 출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비비 시점으로 원피스 보기였습니다. 지금 혓바늘 난 상태로 녹음을 해가지고 발음이 중간중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겁나 아픕니다. 아무튼 코난 말고 처음으로 다른 애니를 골라봤네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